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고령 환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 많은 남성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매우 민감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규석 씨, 68세로 김미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내원했고 요즘 자위할 때 예전처럼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규석 씨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걸까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 이규석 씨와 같은 걱정을 가진 분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한 의학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60세 이상 남성 약 40%가 사정없이 절정에 이르는 드라이 오르가즘,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규석 씨와 같은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당신만의 경험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랜 의료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러한 남성 특유의 문제에 대해 많은 환자와 함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성적 만족을 시작할 수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정없이도 충분한 만족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전립선과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남성 건강 분야에서 25년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에 집중해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신체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의 몸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절정의 강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많은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변화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사정시 전객을 만들고 밖으로 밀어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60세를 지나면 이들의 활동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전객의 양이 뚜렷이 줄어들거나 때로는 완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선교, 성적 반응, 사정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비량이 줄면 흥분감과 절정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 음경과 골반 주변의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사정 반사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기계 부품이 서서히 마모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병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60대 남성의 약 42%가 지난 1년간 사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 저하를 넘어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정 곤란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관리를 요구하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사정 곤란이 오래 지속될 경우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몸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전객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머무는 위험입니다. 사정은 단지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 기능도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과 정낭에 노폐물이 쌓여 만성 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 빈뇨기 과학회의 보고에서도 사정 빈도가 매우 낮은 고령 남성은 전립선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정 불능이 초래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성적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 만족감이 떨어지고 불면, 무감동, 일상 의욕 저하 같은 감정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런 상태에 빠진 분도 계셨습니다. 김태호 씨, 72세입니다. 그는 사정하지 못하게 된 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요컨대 사정 곤란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어차피 사정이 안 되니까 라며 성적 활동을 회피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골반저근과 성기능 관련 신경의 활동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 없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행동 패턴을 반복합니다.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해소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자위를 급하게 처리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사실 이런 무의식적인 습관이 성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숨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과도한 강도의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면 더 강하고 빠르게 자극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결과 너무 세게 움켜쥐거나 지나치게 빠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극은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고 반대로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음경의 섬세한 감각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골반저근의 만성적인 긴장을 만들어 전반적인 성기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방법 하나하나가 전신의 성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골반저근은 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수축을 담당하는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근육이 계속 당겨져 있으면 피로해져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성적 쾌감은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자극만을 반복하면 뇌가 성적 흥분에 둔감해져 결국 절정에 이르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일본 노인 비뇨기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낮은 질의 자위 습관이 성기능 장애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 결과만을 좇기보다 전 과정을 여유롭게 즐기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자신의 몸과 마주하고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성적 접근법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말은 성적 만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부담 없이 충분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극이나 성급함은 성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정이 어려운 고령 남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3가지 접근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모션 터치 느린 접촉 기법입니다. 이것은 빠른 자극 대신 감각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음경을 직접 자극하기 전에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긴장을 풀고 감각을 깨웁니다. 이런 간접 자극은 신경을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사정이 없어도 충분한 성적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쾌감을 쫓기보다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듯 성적 감각도 천천히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으로 골반저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위 전에 깊은 숨을 10회 정도 쉬면서 아랫배와 항문 주변의 이완에 의식적으로 집중합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저근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신경을 쓰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방법은 많은 비뇨의학과 전문가가 권장하며 60세 이상 남성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호흡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지만 의식적으로 조절하면 몸의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따뜻한 자극입니다. 샤워 후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항문과 음낭 사이에 가볍게 대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온열 자극은 그 부위의 혈액순환을 높이고 신경의 반응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을 겪는 분들에게 감각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접근으로 유용합니다. 따뜻함은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이것이 성적 감각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3가지 방법 모두 자극을 줄이고 감각을 깨우며 몸을 이완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고령자의 몸과 감정에 더 적합한 접근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면 정신적 이완과 수면의 질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방법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잊고 지냈던 성적 감각을 점진적으로 되살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박일수 씨 72세 고백 거주는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사정이 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몸이 정말 편안해지고 마음도 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깨워낸 감각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는 자연 요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적 쾌감을 회복하려면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감각의 토대가 되는 기초 기관 전립선 정낭의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보고된 자연 요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전립선 마사지로 성기능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자극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법의 자극은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침 없이 임의로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체를 다루는 일인 만큼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대신 더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포함할 수 있는 자연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골반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장 동작은 무릎 꿇고 앉은 자세, 정좌에서 상체를 천천히 숙이며 골반을 전굴하는 스트레칭입니다. 3분만 꾸준히 해도 골반 혈류가 개선되고 전객 생성 환경도 점차 안정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기능뿐 아니라 허리 통증 감소,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이므로 여러 건강 문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습관입니다. 또 하나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좌욕 반신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허리 아래까지 25분 정도 담그는 좌욕을 주 2, 3회 실시하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고 전립선으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방석, 온열방석을 활용해 앉는 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면 정낭과 전립선의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가움은 혈류를 떨어뜨리고 근육을 굳게 하므로 보온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지훈 씨 81세 나고야는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생활에 적용한 뒤 전객의 양이 크게 늘지는 않았더라도 절정의 감각은 젊을 때와 비슷할 정도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접근이 성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이요법을 통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는 몸 안쪽에서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고 전객 생성을 돕는 특정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핵심인 3가지 영양소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전객 형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전립선 기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객의 양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선교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의 식단에서는 고기와 해산물 섭취가 줄어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연을 보충하는 데 좋은 식품은 굴, 소고기, 호박씨, 청국장, 된장 등입니다. 이 가운데 청국장에 파와 달걀을 곁들이면 아연 흡수율을 더 높여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일본의 나토와 유사한 발효콩 식품으로 일상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아미노산입니다. 전립선과 음경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좋아지고 절정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고기, 두부, 콩류, 현미, 호두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몸 안에서 조용히 성기능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셋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잘 알려진 항산화 비타민으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성호르몬 분비 촉진과 전립선 정낭의 노화 억제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나이에 따라 쉽게 흐트러지는 호르몬 균형 유지와 성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리브유로 무친 샐러드나 아침 요거트에 아몬드를 곁들이는 습관을 권합니다. 실제로 김희루 씨 70대 교토 거주는 이러한 식단을 의식적으로 실천한 뒤 전객량이 서서히 늘고
야간의 불편감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식사는 단지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몸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기능 회복을 이야기할 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정 메커니즘뿐 아니라 선교, 근력, 심리적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분비량은 나이에 따라 점차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수면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 70%가 수면 중 생성됩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호르몬 분비도 뚜렷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숙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의 아주 단순한 습관이 몸 전체의 균형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비렘 수면 non-REM 상태에서 가장 활발히 분비되므로 연속으로 6에서 7시간 이상 깊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 늦은 밤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수면 시간 같은 습관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점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은 분명히 개선됩니다. 아침 햇빛 쬐기도 효과적입니다. 기상 후 햇볕을 받는 행동은 기분을 맑게 할 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자연 전환되어 깊고 안정된 수면을 돕고 이는 다시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침에 15분 정도 가벼운 야외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햇빛은 특히 뇌와 몸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시작하게 해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스쿼트 걷기 같은 하체 중심 운동은 골반 주변 혈류를 개선하여 성기능 향상을 돕습니다. 동시에 적절한 근육 자극은 몸의 호르몬 생산 신호를 보내며 지속적인 자극이 자연 분비를 활성화합니다. 주 3회, 회당 2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도록 해보세요. 이러한 생활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 회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정 기능과 선교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쾌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뇌와 신경의 사용법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성적 즐거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절정과 만족감의 상당 부분은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뇌와 신경의 작용에서 옵니다.